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첫 주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세 가지 뜨거운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토타임스 김성윤 기자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시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표정이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네, 이따 저녁에 이제 회식이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저 회식 날이군요. 부어라 마셔라.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제품 얘기입니다. 아우디 코리아 플래그십 세단 신형 A8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A8 어떤 차입니까? 예, 이제 아우디 코리아가 4세대 완전 변경. 4세대. 예, A8을 A8이죠. A8을 그렇죠. 이제 국내 출시하면서 국내 이제 프리미엄 대형 세단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해당 모델은 글로벌 시장에는 2년 전이죠. 지난 2017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예. 네, 뭐 국내 출시가 늦어진 데는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뭐 2016년도에 불거졌던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대규모 인증 취소, 또 이제 뭐 배출가스 이슈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출시가 2년 정도 좀 늦어졌고요. 이제 무엇보다 좀 눈에 띄는 점은 이 단일 트림으로만 이제 판매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단일 트림이라면 이제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차종만 가지고 간다는 건데, 그 한 가지 차종이 뭐예요? 예, 그래서 이 V6 3.0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 롱일 베이스 제품. 롱일 베이스. A8L55TFSI 쿼트로 이름이 적혀있죠. 단독 트림만 운영을 하고요. 가격은 이제 1억 4,7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일부러 롱일 베이스 단독 트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뭐 디젤도 있고, 뭐 쇼틀 베이스도 있고, 배기량에 따라 가지고 뭐 V8도 있고, 뭐 V6도 있고, 그럴 텐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아우디 코리아가 국내 출시 예정인 차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과거에 좀 불미스러운 그 사건들로 인해서 좀 인증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아니,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규모 인증 취소. 양심불량. 수입사 양심불량.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국내 인증 절차라든지 이제 국내 시장 성향 감안하면은 뭐 단일 트림 운영이 뭐 최적의 판단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그 신형을 살펴보면은 네. 롱일 베이스 제품이다 보니까 네. 실내가 좀 되게 크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전자석 마사지 및 통풍 시트, 뭐 뒷좌석에 이제 뭐 태블릿 그 화면까지 갖춰서요. 이제 쇼퍼 드리븐, 그러니까 이 VIP 의전용을 겨냥한 상품 구성한 점이 좀 얼마예요? 1억 4,732만 8천 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국산 G90 제네시스 충분히 경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그 경쟁 차종 하면은 뭐 제네시스 G90도 있고요. 네. 뭐 벤츠 S클래스도 있고. 정확하게 차명을 불러주세요. G90. 90. 예. G가 90번 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벤츠 S클래스, 또 BMW 7 시리즈. 7 시리즈. 이런 플래그십 경쟁 차종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엔진 배기량도 그렇고, 뭐 G90, G90 같은 경우에는 뭐 3.8 가솔린에 뭐 5.0 가솔린도 있고, 또 이제 리무진 버전도 별도로 있습니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6.0 가솔린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쿠페 버전, 카브리올레 버전, 또 이제 최고급 라인인 마이바흐 버전, 또 고성능 AMG 버전까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경쟁 차종들은 적어도 5형제에서 많으면 10형제까지 있는데, 이거 홀로 외아들이 이거 지금 같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야,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우디 코리아가 이거 제품력이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트림으로 출시하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 이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좀 타깃 수요층이 좀 다양화되고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꼭 그 뭐 VIP들만 뒷자리에 타는 차가 아니라 직접 운전하는 그런 이제 소비층도 굉장히 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다변화된 제품 운영 전략을 좀 필수적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아우디 A8이 얼마나 좀 시장에 뭐 반영을 일으킬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 전망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진 않은데 직접 현장 얘기를 전하는 취재 기자가 일단 나름대로 말투가 부정적이에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아우디 브랜드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A8 역시 글로벌에서는 고성능 버전 S8도 팔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 여기 플래그십에서는 당연한 S클래스죠. 뭐 판매량은 당연히 G90가 가장 많은데요. 아무래도 국산차다 보니까 그 뒤를 이어서 이제 S클래스, 이제 7 시리즈가 이렇게 판매 순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8이 이제 추가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보시기에 이 V6 3.0 가솔린 엔진 트림만 가지고 수많은 경쟁의 또 다른 엔진들과
경쟁이 실제로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사실 뭐 그 구형이죠. A8을 판매했을 당시에도 사실 그 S클래스나 7 시리즈 좀 판매량이 과거에도 좀 밀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이번에 아우디 코리아가 단순하게 판매 전략 가자 이렇게 해서 좀 단일 트림만 좀 투입을 한 게 아닌가. 좀 개인적인. 뭐. 아우디에서는 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아우디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긍정적으로? 네, 뭐 나름 뭐 한국 시장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상품 구성했기 때문에 네. 뭐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는 이거 거죠. 혹시 몇 대나 갖고 왔는지도 파악했습니까? 그건 아직 이제 파악은 안 됐고요. 네, 그래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나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릴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 수입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워낙 경쟁차들이 굉장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정도면 그냥 제네시스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네네. 요즘 현대차가 또 워낙 차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누가 마련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덜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S클래스나 이제 G90처럼 BMW 7 시리즈는 이제 뭐 V12 엔진도 있고, 거기는 뭐 네, 유일하게 동급에서 유일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탑재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제품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아우디하고 좀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S클래스에 워낙 밀리니까 BMW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품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소비자 선택폭을 넓혀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아우디 A8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플래그십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을 오토타임에서 김성현 기자가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타임스 12월 첫째 주 하이빔 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점유율 1위의 현대자동차. 올해 베스트셀러 놓고 소나타, 그랜저, 포터가 아주 자기들끼리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현대자동차의 탑 3 차종에 대해서 우리 오토타임스 구기성 기자가 직접 취재는 하지 않고 오로지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날로 먹는 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회 좋아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렇죠. 요즘 또 방어가 제철이죠. 뉴스는 날로 먹는 거예요. 방어 기름지죠. 네. 좋아요. 저랑 가끔은 코드가 맞았다가 안 맞았다 합니다. 그랜저가 11월까지 9만 100대, 소나타 9만 1000대, 포터가 9만 900대. 이거 뭐 쟁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일단 포터는 계속 꾸준하게 이제 그거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던 차였고요. 또 소나타 경우도 이제 국민 세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국민 세단. 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랜저도 이제 젊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면서 소나타를 앞서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소나타하고 그랜저,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 여기는? 사실 그랜저가 지금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지금의 소나타와 이 휠베이스가 5mm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나타가 많이 커지고 또 상품성이 좋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 그랜저를 사려다가 소나타로 이동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휠베이스도 40mm 늘리고 또 여러 첨단 품목들을 담아내면서 다시 그랜저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올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네. 12월 한 달 남았는데, 셋 중에 예상하기에 올해 국산차 중에 베스트셀링하는 저는 그랜저를 강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도 합니다. 지난달에 사전 계약이 17,000대가 됐다는데, 네. 그럼 이달에 풀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택시가 출시가 됐어요. 소나타에 없는. 그러니까 택시가 나와도 택시가 풀리는 건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네. 지난달에 17,000대가 사전 예약이 됐으니 이달에 한 7,000대 풀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나도 할 수 있겠네, 그 정도 예측은. 근데 지금 소나타가 1,300대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감안을 또 하면 어떻게 될지 확실히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정도의 추측은 해볼 수 있다. 소나타는 빠질 때가 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랜저가 나오면서 소나타 수요가 그랜저로 조금 이동했을 거예요. 네, 게다가 K5가. 네, 3세대 K5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랜저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수입차는 누가 1등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는 어떻게 돼요? 수입차? 지금 수입차는 벤츠 2300이 가장 많이 등록이 됐습니다. 역시 벤츠네요. 네, 11월까지 13,421대가 등록이 됐고요. 네.
그 다음도 2300입니다. 네, 사륜구동 포매틱을 장착한 차인데 9407대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 클래스가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네. 이거 다 합치면 한 2만 대 넘죠? 그쵸, 웬만한 그 국산차보다도 그러니까. 많을 겁니다. 네. 대단해요. 우리는 벤츠 공화국. 벤츠 리퍼블릭 오브 벤츠. 벤츠 공화국. 드미트리 실라카스 사장은 참 좋아하겠어요. 실적 잘 달성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면 그리고 이미 들린 소문으로는 이미 계약이 연장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이빔 뉴스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스 구기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빔 뉴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한국 GM 창원 공장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근로 문제와 또 근로자 사망 사고 그다음에 한국 GM의 투자 지속 여부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논란인데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편파성 뉴스로 훅 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이 소식을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비력하는 오토타임스 김수환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뉴스는 현장에 오는 기자들이 각자 선정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저는 이제 물어만 봐줄 뿐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취재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실력이 결정되니까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뉴스. 일단 그 창원 공장 비정규직 560명이죠.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한 분이 지금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회사는 이제 공장 가동률 하락과 이제 생산 감소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네. 그도 그럴 것이 이 창원 공장은 쉐보레 스파크, 그다음에 다마스와 라보와 같은 좀 작은 차를 늘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차 전용 공장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스파크가 한 90%의 이제 생산을 차지하고 예. 있고요. 그런데 이 스파크 같은 이런 경차의 시장이 요즘 되게 많이 위축됐잖아요. 이게 고스란히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이죠. 실제 스파크는 지난 10월까지 약 11만 5천 대가 생산이 됐는데요. 예. 이게 약 2,000대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수출은 오히려 한 150대 정도 늘었고 네네. 내수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GM의 이 비정규직 해고는 내수 부진에 따른 여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제 경차가 그만큼 국내에서 안 팔린다. 네, 맞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국내에 경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그쵸.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일단 소형 SUV가 워낙 강세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선택지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경차, 아무래도 소비자가 이 조금 더 작은 차보다는 또 경차가 좀 많이 비싸기도 해요. 이것저것 넣으면 가격이 비싸죠. 좀 올라가죠. 예. 그럴 바엔 조금 더 돈을 더 주고, 그래도 SUV라는 틀에 맞춘 차를 좀 사고 싶어 하는 경향이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수환 기자는 스파크 살래요? 아니면 셀토스나 베뉴 살래요? 저도 소형 SUV로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장이 어려운 겁니다. 네. 젊잖아요. 네, 젊습니다. 이미 젊은 소비층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경차를 더 팔게 하자. 그렇죠. 경차의 모든 걸 다 면제해주자. 예. 막 다양한 혜택들을 더 주자. 교통행료 50% 할인도 없애버리자. 그냥 아예 그냥 경차는 아예, 무조건. 시내 들어와서 공영 저장 무료해주자. 그런 혜택들을 더 주면 늘어날까? 반짝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분명히 그거 무시 못할 알짜거든요. 네, 그래서 반짝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 한국에 이제 2대의 새로운 차를 배정해서 생산을 한다고 그랬고 한 대가 이제 트레일블레이저가 부평에 배정이 됐고 네. 창원 공장에 배정될 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또한 약간 CUV 같은 형태의 좀 그래도 조금 큰 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지금 스파크의 부진을 대체할 수만큼 생산이 투입되면 네. 뭐 이런 일이 안 벌어져도 되는데 그게 지금 개발 중이어서 문제는 2, 3년 정도의 2, 4년 정도의 시간이 공백이 걸려요. 뜬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사이에 네. 이제 회사도 인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보통 그래도 줄일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정규직이 일정 기간 좀 양보를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군산공장 폐쇄 이후 이 노조의 비용 부담이 이제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쉽게 정규직
양보를 할 것인가는 좀 의문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노조 회비 가지고 또 군사공장 퇴직자, 그러니까 휴직자들의 생활비를 일정 부분 보전한 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비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정부가 나서기에도 조금 그런 게, 그렇죠. 네, 이 특정 기업의 개별 사안을 가지고 그럼. 정부가 나서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아니 우리 회사 어려우면 정부가 밀어줍니까? 아니죠. 안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 김수환 기자가 현장에서 봤을 때 네.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조금 경차에 대한 혜택을 좀 과감하게 좀 더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정말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경차를 고려하는 소비자는 그런 거 되게 무시 못 하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민감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진짜 고속도로 통행료를 완전 면제하거나 좀 공영주차장을 정말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준다면 분명히 효과는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장이 그거예요. 어차피 경차의 세제 혜택이나 유지비 감면은 이미 하고 있으니 그걸 조금 더 해주자. 그러면 경차 쪽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겠냐.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차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기름 소비가 늘어난다 이건 아니고요. 사실은 경차는 경제적으로 타는 차인데.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 타는 차이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고급 사양이에요. 있을 거 다 있어야 됩니다. 경차에는 옛날에 수동으로 돌리는 유리창 내리가 있으면 돼요. 닭다리. 네. 하지만 지금은 다 원터치 전동식으로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소형 SUV 쪽으로 많이 이동한 건데 물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렇다면 아예 유지비 측면을 좀 더 강조해줘서 그걸 없애주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창원 공장의 가동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살아날 않나. 것 같고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해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스파크가 조금 더 좀 버텨주면 이제 또 향후에 또 새로운 신규 차종 CUV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취재는 네가 했는데 설명은 내가 하고 있네요. 네, 이번 주도 이번 주도 이번 주도 예.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쓴 기사는 아니에요. 남이 쓴 거 지금 취합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도 열심히 보고 또 공부를 하면서 그럼요. 또 추가로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저희 하이빔 뉴스 청취자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이런 뉴스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김수환 기자 투입해서 취재를 직접 시켜서 기획 이슈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자세히 그때마다 이제 발에 땀 나도록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이빔 세 번째 뉴스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히 자존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란 사실은 그 타인이 나를 무시했을 때가 아니고 스스로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자존심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만들어내는 뉴스가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는 너무나 절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존심이 완벽히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뉴스가 부끄럽지 않은 그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타임스 12월 첫째 주 하이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